보라와 미란이는 해수욕장에 놀러왔습니다. 보라는 남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왔다고 하네요. 근데 남자들이 미란이만 좋아하고 본인에겐 관심이 없어서 미란이에게 샘난 것 같습니다. 샘나서는 미란이의 속옷 사진을 도일이한테 보내겠다고 하네요. 저한테도 보내줬으면 뻥이라고 하네요. 새끼가 뻥칠 게 있지 저걸 뻥치네. 그때 겁나 느끼하게 생긴 남자가 보라에게 관심 있다고 같이 놀자고 합니다. 그럴 리 없어. 보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분명히 여기엔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코나이 새끼 존나 너무하네요. 4명이서 바다 근처 매점을 왔습니다. 이 남자는 애인과 헤어진 걸 잊으려고 왔다고 하네요. 내 느낌이 틀리지 않다면 넌 분명히 날 구원해줄 여신이 될 거야. 지랄 예엠병하네요. 못 듣겠던 알바는 닥치고 맥주나 먹으란 식으로 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알바생은 미란이가 자고 있는 여관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남자는 오늘 밤에 다같이 바다 보이는 음식점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 식당 근처에서 1년 전 갈색 긴 머리의 여자가 배에 칼을 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여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싶으니 꼭 카메라를 들고 오라고 하네요. 알바생은 이 남자 새끼가 언짢은지 회박 놓습니다. 근데 저 안경은 뭘로 만들었길래 눈이 안 보일까요? 근처에 보라 일행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수상하네요. 주변에 있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들어보니 기찻길 옆에서 또 갈색 머리의 여자가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리를 합니다. 바로 뛰어가는 코난, 지가 남도일인 걸 들키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망 시간은 어젯밤으로 그 시간에 미란이와 보라가 이 근처를 지났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아까 매점에 있던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남자와 미란이 일행은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각자 숙소로 되돌아갑니다. 밤이 되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를 기다리는 중인데 매점에서 봤던 그 불투명 안경 남자가 우산을 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존나 친드레네요. 미란이는 저 안경 쓴 남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합니다. 보라는 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방에 들어간 보라는 누군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나가려 하지만 붙잡히네요. 존나 큰일 났습니다. 때마침 미란이가 들어와서 범인은 도망가고 보라는 살았습니다. 보라가 목격한 바로는 범인은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어두운데 미란이하고 코난 얼굴은 어떻게 보는 거죠? 뭐 선택적 야맹증 같은 건가? 보라는 또 아까 저항하면서 팔을 물었는데 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얘기하던 중 오기로 했던 남자가 들어옵니다. 차가 고장나서 늦었다고 하네요. 옷은 젖어있고 바지에 흙탕물이 묻어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보라가 깨문 흔적이 있는지 옷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깨문 흔적이 없네요. 뒤로 안경 낀 남자가 들어옵니다. 미란이가 괴한이 들어왔었다고 말해주니 야심한 밤에 그런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위험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수 짐을 챙겨주면서 방을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출하지 말고 여관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음식값도 안 받겠다고 하네요. 친데레의 교과서 수준입니다. 보라는 밥을 먹으면서 범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아까 낮에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범인 것 같네요. 가방을 뒤지고 있었으니 보라의 카메라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라가 말하길 카메라는 안 없어졌고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은 현상에 왔다고 하네요. 사진을 봤는데 뭐 의심가는 사진은 없습니다. 또 어제 사건 현장을 지나갈 때 사진은 안 찍었다고 하네요. 왜 범인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원래 가기로 했던 식당으로 왔습니다. 모두 내려서 밥을 먹으려는데 보라는 어제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다고 차에서 잔다고 합니다. 남자가 자고 일어나면 식당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보라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접근하네요. 계속 보이던 남자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여관 직원도 식당에 왔습니다. 보라가 걱정돼서 온 것 같네요. 보라 얘기가 나와서 보라가 있는 차 쪽을 봤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차문 여는 도구가 떨어져 있네요. 차 안을 보니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있습니다. 보라를 구하기 위해 미란이는 창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뿔로 박아버리면 한 번에 부술 것 같은데 안 쓰네요. 미란이는 달리는 차를 잡고 말도 안 되는 자세로 창문을 부셔버립니다. 끝내 보라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보라를 노리는 누군가가 차문을 열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 없이 차 밑에 에어컨에서 나온 듯한 물자국만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자세한 진술은 경찰서에 가서 하자고 합니다. 보라는 아까 차 타고 있다가 사고 날 뻔해서 그런지 걸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끼한 남자, 미란이, 코난 이렇게 4명이서 걸어가기로 합니다. 코난은 가면서 범인이 굳이 차와 함께 보라를 없애려고 한 건 차 안에 있던 보라의 짐도 없애기 위함이었다는 걸 추측합니다. 근데 의심되는 사진은 분명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뒤에서 계속 봤던 남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걸 눈치채고 숲으로 뛰어갑니다. 지금 들어온 이 숲은 어제 사건이 일어났던 숲입니다. 미란이와 코난, 보라와 느끼한 남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도망가기로 합니다. 근데 저 남자 샌들에 무릎 양말을 신고 있어요. 패션 센스가 지디 뺨싸대기 후려칩니다. 도망가는 척 숨어있다가 미란이는 미행하던 남자를 잡습니다. 팔에 털이 많아서 바로 깨문 흔적을 찾는데 없습니다. 근데 뭔 고릴라도 아니고 팔털이 왜 이렇게 많죠? 이 미행하던 아저씨는 경찰이었습니다. 사건 용의자를 미행 중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남자와 함께 도망간 보라는 남자의 패션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양말을 벗겨주는데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보라가 문 건 팔이 아니라 다리였네요. 범인이 보라가 사진을 찍었다고 착각한 건 전철이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스파크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그 남자가 죽인 사람이 4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럼 진작에 잡았어야지. 겁나 무능합니다. 아까 차가 움직인 건 차 앞 타이어에 얼음을 끼워놓고 고정한 뒤 보라에게 말을 거는 척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 여는 도구를 바닥에 떨궈서 수사에 혼란을 줬네요.
얼음에서 나온 물자국도 에어컨에서 나온 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완벽했네요. 이 새끼가 지금까지 갈색머리 여자만 죽인 게 본인 찬 여자가 갈색머리라서 갈색머리만 보면 분노조절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미란이가 갈색머리였다면 분노조절 자래가 됐을 텐데 아쉽네요. 보라는 찔리기 직전입니다. 그때 여관 직원이 나타나서 막아줍니다. 미란이가 그 여관 직원 어디선가 본 적 있다고 했었죠? 태권도부 주장 오경구라고 합니다. 분노조절 장애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오경구는 저 남자가 예전부터 의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남자와 함께 있는 보라가 걱정돼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보라를 알고 있는 이유는 태권도 시합 때 미란이를 응원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고 관심도 생겼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거 가급적이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네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이 하는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한비로 흘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진짜 지랄 옌병하네요. 해피엔딩이 되나 싶었지만 오경구는 외국에 나가 수련하겠다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보라는 다시 솔로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그럴 리 없어. 보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분명히 여기엔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였습니다.